투자의 규제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이 투자 14년 만에 처음으로 비아디 지분을 매각해서 약 33배의 수익을 올렸다는데요. 30% 수익만 내도 며칠 해피한 날을 보낼 수 있는데 300%도 아니고 33배의 수익이라고 합니다. 엄지척입니다. 버핏은 2008년 말 총 2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비아디 지분 10%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14년 만에 일부 지분을 매각해서 지금 33배 수익을 올린 것인데요. 그래도 아직 비아디 지분 19.92%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버핏의 지분 매도로 당일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에서 비아디가 곤두박질 쳤지만 장기적으로 비아디 주가는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요 며칠 중국 증시는 무엇 때문에 어떻게 움직였고 요 며칠 중국 정치, 경제 핫 이슈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포인트만 한 방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중국 증시는 전력난과 위안화 환율 그리고 예상되는 기대 이하의 제조업 PMI 성적으로 무겁게 시작했는데요. 중국 증시는 기준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책이라는 양대 큰 호재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력난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고 또 미국의 긴축 의지에 위안화도 약세를 이어간 탓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봉쇄, 폭염 가뭄에 따른 전력난 피해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가시화되면서 올해 중국 경제 성장 전망도 더 어두워졌습니다. 실제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내년 3분기까지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최근 중국 당국이 앞서 195조 원 상당의 부양책을 꺼내 들었지만 여러 가지 악재를 만나며 중국 경제 성장 전망에 먹구름이 좀처럼 거치지 않는 모습입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발표한 경기 부양책이 경기 하방 방어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 등을 위한 1조 위안, 약 195조 원 상당의 부양책을 발표하고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을 비롯해 은행의 지급준비율, 그리고 중기 유동성 지원창구 MLF 등을 꺼내서 경기 활성화에 적극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흔히 시중에 나온 카드는 거의 다 꺼내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카드가 효과를 잘 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악재들은 이런 것인데요. 고강도 방역정책, 제로 코로나, 그리고 폭염, 가뭄, 전력난, 폭우 피해, 공급망 혼란, 국제적 경기 둔화, 그리고 위안화 약세 등의 이런 어두운 재료들이 버티고 있어서 중국 경제가 솟아오르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중국 증시는 미국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습니다.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 국내 코스피, 코스닥도 영향권이 있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고 자신할 때까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책 전환을 기대하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제가 늘 느끼는 것인데요. 시장의 기대 및 생각, 이런 어떤 결과가 이런 것에 미치지 못할 때 증시는 크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날 외국인 자금이 대량 유입되면서 낙폭을 막을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폭염으로 정전을 시행했던 중국 도시들의 전력난이 해소되면서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경기 반등 기대감을 주면서 힘을 좀 넣어 주었습니다. 한편 이날 중국 매체들은 중국 서열 3위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을 방한한다고 전했는데요.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한국을 찾은 그 장더장 전 상무위원장이 이어서 중국 권력 3위가 7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 양국 간의 여러 사안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인데요. 1983년 허베이성 우지현 서기를 지낼 당시 정딩현 서기였던 시진핑 주석과 인연을 맺었고 허베이성 산시성 부서기, 그리고 헤일롱장성 흑룡강성이죠. 여기 성장, 그리고 꾸이저우성 서기를 역임하고 지난 2012년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총서기에 발탁되면서 비서실장인 중앙판공청 주임에 올랐고 정치국 위원과 중앙서기처 서기를 겸직했습니다.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중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감이 이곳 현지에서는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중국 은행권 부실 대출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부동산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는 소식과
위안화가 연일 절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증시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화요일 중국 증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중국 당국이 방역 고삐를 바짝 쬐고 있는데요. 특히 광둥성 선전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처음 발견되면서 지난 3월처럼 도시 전체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방역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지방 방역 당국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랴오닝성 따렌, 요녕성 대련이죠. 집 밖 출입을 금지했고 가구당 한 명만 생필품 구매를 위해 외출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수요일 중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제조업 경기 지표가 2달 연속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중국 국가통계국은 8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49.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PMI는 제조업 경기를 파악하는 중요한 선행 지표인데요. 기준선인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넘지 못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고 있으니 매달 말일 발표하는 지표를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외국인 자금은 이렇게나 많이 중국 증시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가끔 위와 같은 자료를 보여드리는데요. 왼쪽 그 1만억 위안, 즉 1조가 총 거래 대금이고 가운데 115.27억, 115억 2,700만 위안이 북향 자금, 즉 외국인 자금을 의미합니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면임 여부가 결정될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가 10월 16일 개막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5년에 한 번 열리는 당대회는 2,300명 당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지도부 구성원을 결정하는 최대 정치 행사입니다. 역대 당대회가 일주일간 열린 관례에 따라 이번 20차 당대회도 10월 22일 폐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폐막식 날 공개되는 200여 명의 중앙위원 명단을 통해서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포함한 정치국 위원 25명 중 이 중에 물러날 인원이 결정되고 또 그 자리를 채울 후보군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상무위원을 7명에서 5명으로 줄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5명으로 줄어든다면 시진핑 주석의 사람들로 꽉 채울 수 있어서 힘을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3일 열리는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 1중 전회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20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을 새로 선출하고 각 구성원이 맡을 것으로 보이는 직책도 가늠해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최대 하이라이트는 시진핑 주석이 사면임을 확정짓는지 여부인데요. 이 부분은 살짝 패스하고요. 차기 상무위원직 6자리를 과연 누가 차지할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7상8하 당대회 기준으로 67세까지 상무위원이 가능하고 68세 이상은 퇴임한다는 말입니다. 관례대로 하면 현직 상무위원 중에서 서열 3위인 72세 리잔수 상무위원장 그리고 68세 한정 상무부총리 이렇게 연령 제한으로 은퇴하게 되는데요. 리커창 총리, 왕양 전국 정치협상회의 주석, 왕후닝 상무위원, 자올러지 중앙당기율 검사위원회 서기는 잔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령 제한에 걸리지 않더라도 지도부 내 물밑 교섭과 줄다리기 과정에서 은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 그리고 상무위원, 그리고 정치국 위원은 누가 오를지 이렇게 세 가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올 상반기 중국 증시의 4대 적자왕은 바로 항공사들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항공기 수요가 급감한 데다가 고유가 고환율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3대 국유 민간 항공사인 중국국제항공, 동방항공, 남방항공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이난항공이 올 상반기 중국 증시 상장사 중 적자액 탑4에 올랐다고 합니다. 목요일 중국 증시는 중국 경제 둔화 우려에 일제히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민간 제조업 지표 부진과 쓰촨성 청두 도시 봉쇄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증시를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구 2,100만 명의 중국 청두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봉쇄에 나서며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앞으로 4일간 모든 주민의 외출을 금지하고 유전자 증폭 전수검사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민간 중소기업의 제조업 경기를 반영하는 차이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석 달 만에 위축 국면으로 돌아섰는데요.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8월 민간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49.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저기서 PMI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PMI는 신규 주문, 그리고 출하량, 생산 재고, 고용 등에 관한 설문을 통해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이하면 경기 위축을 나타냅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중국 경제 상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는 6월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봉쇄가 해제되면서 서서히 회복 조짐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폭염 등 이상기후로 경제 회복에 발목이 잡힌 상황, 그리고 중국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회복 기반이 탄탄하지 않으며 고용 시장도 여전히 위축 국면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고용 안정을 위해 보조금,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 중국 증시는 현지 시간 10시 20분 현재 상하이 종합은 전날보다 0.4% 오른 3,197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3개월 흐름을 보면 힘이 좀 빠진 상태로 3,250에서 3,150 사이를 오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카페TV는 계속해서 중국 증시 상황과 정치 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주말 특집을 통해서 주식은 왜 오르고 떨어졌으며 중국 정치 경제의 주요 상황은 무엇인지 포인트만 한 방에 정리해서 중국 주식은 지금이란 코너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